저기 재민아,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사실은 말이야. 내가 재민이 엄마야. 아닌데요. 엄마랑 아빠는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는데. 아니야.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고 내가 네 엄마야. 근데 이건 재민이만 알고 있어야 돼. 알았지? 그럼 이제 아빠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?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? 아빠한테 전화해볼래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갑자기 자신이 생모라 고백한 이 여인은 누구고 이 사실을 왜 숨겨야만 하는 걸까요? 그렇게 비밀은 일상 속으로 묻히고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커지는 날이면은 재민이는 아빠의 집 앞에서 돌아갈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의 바람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요. 재민아, 오늘은 들어가서 아버지 만나볼래? 아니요, 됐어요. 가면 좋아하지도 않을 거. 너무 덥다. 그래, 아빠, 얼른 들어가. 그래. 나 생각해 주는 거는 우리 딸밖에 없어. 아이, 당신은 좋으시겠어요. 야, 딸, 너 엄마한테 그러기야? 긴 기다림은 이제 원망이 되어 그의 가슴에 쌓였습니다. 뭐 즐겁게 잘 사시네. 난 버리고 그렇게 이상한 출생의 비밀이나 만들어놓고. 재민아, 그래도 네 아빠야. 그런 소리 하지 마. 됐어요. 가요. 22년 전 아버지의 재혼을 위해 떠나야 했던 아들. 그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. 작은 동네에 있는 명숙 씨의 식당. 오늘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형님. 아, 이렇게 오실 때마다 왜 이렇게 더우시죠? 그러게 덥네. 에어컨 빵빵 틀고 이래. 이제 우리는 더위 먹으면 큰일 나. 어? 재민이는? 배달 갔어요. 올 때 됐어요. 오네. 아이고, 오셨어요? 아이고, 이 땀 좀 봐. 얘 배달 좀 시키지 마. 아르바이트생 하나 써. 돈은 내가 줄게. 괜찮아요. 장사도 안 된 가게 알바는 무슨. 몸은 괜찮으시죠? 태희는요? 우리야 괜찮지. 니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바쁘다. 내가 다음에 올 때는 꼭 됐어요. 아무리 바빠도 아들 보러 시간도 없겠어요. 안 오고 싶은 거죠. 저도 그렇고. 떨어진 시간만큼 멀어진 부자 사이에서 재민 씨를 위로한 건 영애 씨였습니다. 재민아, 뭐라도 시작해. 감사합니다. 매번 이렇게 용돈도 챙겨주시고. 안 그래도 요즘 친구들이랑 뭐 하나 알아본다고 그러고 있어요. 재민아, 네가 잘 돼야 된다. 내 마음 알지?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상의하고. 네, 감사합니다. 그 옛날 자신과 딸의 행복을 위해 남편에게서 아들을 떼어놓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고. 아유, 짜증나 정말.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. 뭐? 안 만나겠다고? 이런 못된 놈의 자식. 내가 지난 세월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지. 얼마를 더 해야 마음을 풀겠다는 거야. 아니, 재민이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거 많죠.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. 자네 볼 면목이 없네. 그래, 요새 재민이 어떻게 지낸대? 돈은 줬어? 재민이 때문에 나도 걱정이야. 당신이 매달 돈을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.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걸 어떡해. 태희처럼 내 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.
당신이 다음에 만날 때 다시 한번 말해봐. 알았어. 지금은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. 다녀왔습니다. 엄마, 아빠 왜 저래? 무슨 일 있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얼른 밥 먹어. 그녀가 이토록 부자지간을 멀어지게 한 이유는 엄마, 나 아빠 회사 일 진짜 재미없어. 딴 거 하면 안 돼? 시끄러. 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. 알았어? 지겨워.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.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성수 씨. 오늘도 이른 아침 집을 나선 그는 그 옛날 재민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식당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.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? 아, 요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습니다. 아, 예. 저 일단 들어가세요. 그나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두 사람. 이들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? 재민 씨의 부모들인데 감사합니다. 그런데 명숙 씨를 대하는 성수 씨의 태도가 너무나 공손합니다. 재민이 녀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요? 이제 나이가 40이 돼 가는데 기반도 닦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. 보고 싶긴 하세요. 당연하죠. 제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 녀석 태어나고 나서 13살까지 같이 있었잖아요. 그럼 제가 조만간 잘 얘기해서 한번 데리고 갈게요. 재수 씨,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. 아니 명숙 씨가 동생의 아내라고요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? 솔직히 우리 태희하고 재민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. 한 집에서 같이 키우는 건 자신 없어요. 이혼하고 5년 만에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재혼은 쉽지 않았습니다. 네? 그분 진짜 너무하네요. 자기도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? 아주버님, 재민이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. 저기 함께 안 살아도 제가 아빠 노릇은 할게요. 그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인 지원은 제가 다 할게요. 그럼 저 재민이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할 거예요. 아, 그거 안 돼요. 네? 제가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. 네? 재수 씨, 한 번만 부탁할게요. 네? 고민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동생의 아내인 재수 씨에게 아들을 맡긴 성수 씨. 그런데 내가 명숙 씨는 재민이 어린 재민이에게 왜 자신을 친엄마라고 말한 걸까요?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? 그렇게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은 22년 만에 예고도 없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오빠,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계셨어. 뭐? 심근경색이래. 어떡해.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진 성수 씨. 그런데 지금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그 환자분 혈액형이 B형 맞죠? 예, 맞아요. 근데 선생님,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? 살려주세요, 선생님. 살려주세요. 진정들 하시고 수혈만 잘 되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.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. 선생님. 이혼을 하고 5년 동안 아들과 단둘이 살던 는 재혼을 앞두고 아들을 재수 씨인 에게 보냈고 아들이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따로 살게 됩니다. 한편 와 재혼한 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아들이 못 만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요. 그건 자신의 딸이 김정우에게 온전히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 쓰러지면서 그동안 평화로웠던 새엄마와 아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.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성수 씨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결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. 밉기도 했지만은 늘 그리웠던 존재. 아버지, 저 왔어요. 죄송해요, 아버지. 재민아, 모시고 집으로 가라.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.
형님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재민이 상주예요. 상주 역할 해야죠. 상주는 무슨, 상주는 우리 태이지. 큰 소리 나고 손님들 앞에 험한 걸 보이고 싶지 않음. 얼른 돌아가. 어머니. 어디서 누구 보고 어머니래?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? 남편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돌변한 영애 씨.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요. 영애 씨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걸까요? 어쨌든 두 사람도 장례식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고 오늘 보자고 한 건 동서, 나한테 할 말 없어? 재민이에 관해? 형님, 무슨 말씀이세요? 다 알고 왔어. 솔직히 말해봐. 도대체 뭘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, 어머니? 어머니 좋아하시네.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겠다. 두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하던 영애 씨. 곧 한 장의 서류를 꺼내놓는데 그건 바로 재민 씨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란 소송장. 너 네 아버지 친자식 아니더라? 아이고 참,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내가 네 아버지랑 사는 동안 내내 가슴 졸이고 너한테 한 걸 생각하면 아니에요. 재민이 누가 뭐래도 아주버님 아들이에요. 거짓말 하지 마. 내가 이혼한 전처 만나서 확인했어. 아니, 어떻게... 영애 씨가 재민 씨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진 건 남편 성수 씨가 쓰러진 그날 의사로부터 수혈 얘기를 들은 직후였습니다. 엄마, 아빠 어떡해. 혈액형만 맞으면 내 피라도 주는데 난 A형이잖아. 오빠, 오빠는 혈액형이 뭐야? 나도 A형인데? 바로 그 순간 영애 씨는 22년 전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. 전 부인하고는 왜 헤어졌어요? 좀 뻔한 말인데요. 성격 차이요. 40살 때까지는 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재민이 있은 후에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. 원래 그 혈액형 같은 거 믿지 않는데 뭐 그 사람도 B형이고 저도 B형이에요. 그 B형들이 좀 그 개인적이고 좀 특이하잖아요. 뭐 그래서 그런가 봐요. 부모가 모두 B형인 경우 A형인 자식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.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한 남편은 더 이상 아내의 궁금증에 답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영애 씨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서기로 했는데요. 예. 연락처랑 주소는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. 네네. 네. 드디어 찾은 것 같죠? 남편이 말하지 못한 비밀은 뭘까요? 며칠 후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갑자기 연락드려서. 영애 씨가 만난 사람은 남편의 전처인 혜숙 씨. 네. 놀라긴 했어요. 몇십 년 동안 잊고 지내던 이름이라서요. 잠시 후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. 진짜 모르셨다고요? 그 사람이 얘기 안 했어요? 네.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. 20년 넘게 살았으면 저도 알 자격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애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. 그럴 수뿐이 없었고. 그리하여 22년 만에 밝혀진 아들 재민이의 출생의 비밀. 맞아요.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는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는 없어요. 절 입양하신 거니까. 참 오래도 숨겼다. 그래도 지난 세월 정리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호적 정리해주면 내가 알아서 좀 챙겨줄게. 무슨 소리예요? 안 돼.
누가 뭐래도 재민이 네가 호적에 올라있는 아들이야. 그러는 당신 딸이야말로 우리 아주버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. 나가. 당장 나가.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고. 동서 왜 이래? 나가. 왜 이래? 나가. 왜 이래? 내 남편 재산을 나눠 갖겠다 그거지? 어림도 없다, 어림도 없어. 진짜. 함께 산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결국 법정에서 만났습니다. 그런데 성수 씨는 왜 재혼 때문에 입양한 아들의 양육을 포기하면서 호적 정리는 하지 않았던 걸까요? 재산 상속 때문에 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. 그 아들 은 자신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파양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. 얼마 후 법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긴 법정 공방을 마치고 형제의 무덤을 찾은 두 사람. 여보, 오랜만이에요. 형님하고는 잘 만났어요? 당신하고 아주버님 때문에 우리 재민이만 고생한 거 알죠?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? 그리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오늘 법원 판결 났어요. 나 아버지 아들 맞대요. 법원은 재민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이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성수 씨와 성태 씨 형제가 막 태어난 재민이를 만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. 재민이는 사실 동생인 성태 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. 성태야, 축하한다. 형, 애기 예쁘지? 야, 그걸 말이라고 하냐? 야, 너하고 꼭 닮았더라. 야, 그나저나 아들 둘 키우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더라. 야, 그러고 보면 뭐 무자식이 상팔자야. 난 막 돈이 차곡차곡 쌓이잖아. 야, 형, 우리 둘째 형 줄게. 형 아들 해라. 뭐? 아무렇지 않은 듯 쉽게 말했지만은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자식을 보내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? 하지만 명숙 씨는 고민 끝에 형님의 성품과 무엇보다 넉넉한 형편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재민을 보낸 것이지요. 아빠야, 아빠. 여보, 나왔어. 그런데 40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라고 여겼던 성수 씨 부부의 갈등은 여보. 재민이를 입양해 키우면서도 쉽